자, 바로 이어갑니다.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현장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구속 취소 신문 또 이제 공판 준비기일 오늘 진행이 됩니다. 아까 9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윤석열은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저희가 얼굴은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속 취소 신문. 아유, 구속 취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제는 헌재가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이네요. 여기에 이제 계속 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 근데 네. 공판 준비기일은 네. 사실은 피고인은 안 나와도 돼요. 물론 이제 구속 취소를 신문 위한 때문에. 신문이 있으니까 나온 것 같은데. 네. 글쎄 이제는 헌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제가 보기엔 오늘 증인 신문 하고 나면은 다음 주 화요일쯤 최후 진술을 위한 마지막 심판기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5일 말씀하시네요. 예. 네.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증인을 더 불러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다 필요하다. 지금 더 불러서 뭐 하게요? 예를 들어서 예. 오늘 나오는 증인 중에 피소추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한덕수 총리 나와서 네.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말렸습니다. 말 안 들었다.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홍장원 전 차장은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예상하는 예. 그런 얘기. 우호적인 증언을 할 리가 없는 거고 네. 조지호 경찰청장 이미 조서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닭달했다는 거야, 닭달. 예. 체포하라고. 불법에. 6번이나 전화해서 야. 뭐 닭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진술을 할까 증언을 할까요? 근데 그분은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무슨 출세고 뭐고 뭐 네, 이미 네. 그런 건 다 초월한 단계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지금 건강 때문에 여명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윤석열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 글쎄 그럴 만한 동기가 뭐 없어 보여요. 네. 이제 어쩌면 마감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겠냐? 네. 그 유리한 증인이 그렇네요. 없어요. 세 사람을 면면히 보면은 여기서 뭘 더 하려고? 더 한다고 무슨 뭐 판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증인 신청을 하는 거는 그냥 네. 시간을 끌자. 음. 이게 헌재의 결론은 이미 변호인단도 알아요. 피소친 측의 변호인도 알고 변호인단도 예상은 하죠. 바보가 아니라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아는데 탄핵 결정이 남과 동시에 사실은 대선 스케줄이 바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선 스케줄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걸 시간을 끌어보자 정도인데 뭐 그걸 이 정도 받아줬으면 됐지. 헌재에서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받아줄 수는 그렇지 없는 않을 거고요. 거다. 그래서 25일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최후 변론 있고 그다음 뭐 열흘 정도 아니면 2주 이제 가까이 진행되는 평의 그다음에 이제 써야죠. 선고문 써야 되고 그거 하면은 3월금 중순 전에 그렇죠. 3월 예. 11일 예. 뭐 3월 13일 4일 뭐 이렇게 그 정도 되겠죠. 그래요. 자, 이거는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제 3월 중순 그 안에는 끝날 거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예, 한 예. 두 달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딱 이 맞아요. 벚꽃 지고 장미 피기 전에. 근데 요 장미가 원래 5월 말쯤 돼야 폈는데 요새는 빨리 이게 기온이 좀 바뀌어서 기후가 바뀌어서 중순에도 피나요? 중순에 피면 정말 장미 대선이고. 그 장미대에서 될 수 있고. 그 전에는 5월 말 돼야 옛날 맞아요. 그 5월엔 장미지 뭐 이런. 에버랜드 장미 축제 같은 게 5월 말에 열렸었는데. 의원님 때는 자연농원 아니요? 용인 자연농원이죠. 사실은 제가 자연농원 얘기하면 자연농원 너무 옛날 사람처럼 보일까봐 에버랜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때는 용인 자연농원이었죠. 맞아요. 그때 꽃 막 피고 축제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자, 그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왔고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이 헌재에서의 윤석열 대리인단의 모습을 보면은 부정선거 얘기해서 이게 징계가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안 될 가능성 이게
상관이 없잖아요. 부정선거 얘기는 사실은 네.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비상사태 맞네 이렇게 얘기할 리도 없고, 근데 부정선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조기 대선으로 가는, 네. 조기 대선으로 가서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아야 내가 사면이 된다, 내가 풀려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지층을 향해서 예.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 정당성의 근거로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주장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부정선거가 정말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로 이겼어야 될 선거를 졌다. 네. 물론 자기 대선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다. 그럼 선거를 보이콧해야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거를 왜 치러요? 아. 결론이 이미 부정선거로 인해서 뒤집힐 게 명확하다면 매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선거 보이콧을 해야죠. 선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 근데 국민의힘 쪽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계속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50명, 60명씩 몰려다니잖아요. 이벤트 있을 때마다 막. 이미 이제 대선이에요, 거기. 네, 대선 주자 나온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 따로 행동 따로, 말 따 행 따 그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우리 지지층 이만큼은 가져갈 수 있어. 이거 생각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근데 그 국민의 과반수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네. 뭐 많아봤자 30%. 그러니까요. 그 정도? 그래 갖고는 선거를 못 이기는데. 중도가 안 넘어오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 탄핵 때까지는 부정선거 얘기하다가 이게 딱 끝나면은 부정선거 그거 좀 더 나중에 살펴봐야 한다 이러면서 중도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또 그때부터 또 새롭게 시작한다.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태세 전환이 쉬울 것 같지는 어떻게 않아요. 하려나요? 특히 윤석열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일단 끊어내야 될 텐데 끊어내야 선거를 제대로 치러볼 수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럼 뭐 선거 치르나 만하고 네. 무조건 지는 거고 국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끊어내고 절연을 해야 선거를 해볼 만할 텐데 네. 그 갑자기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네, 전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뭐 김문수 유력하다, 뭐 오세훈 뭐 이 정도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오세훈 시장도 예전에 시장 되기 전에는 정광훈 집회 나와서 막 외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고 부정선거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참 답답한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지금 룰을 바꾸지 않으면 김문수 장관 되잖아요. 네. 그 부분.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도 얘기하고 갔지만은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몸을 풀고 책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책 낸다는 것은 정치한다는 건데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책을 내면서 검사 경력까지 뺐대요. 21년 동안 검사했는데. 네. 그건 진짜 그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그 왜 뺐는지는 알겠어요. 예. 검사란 이미지를 벗고 싶다. 이런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과의 싱크로율이 너무 높으니까 거의 99점. 뭐 윤석열하면 9%잖아요. 한동훈이, 한동훈하면 윤석열이고. 그러니까. 세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지 거의 국민들 눈에는 예. 똑같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검사했다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한 건데. 네,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인생에서 검사 경력을 빼면 뭐가 남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검사 경력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는 거고 네.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이 시켜준 덕분에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알죠. 저 검사를 뭐 살짝 했어요. 내지는 검사했는지 뭐 네.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한다고 그게 통할까요? 아니 이게 저자 소개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 태어난 해에 써 있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해서 36개월간 강릉 18 전투비행단에서 복무한 다음에 대위로 전역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와 비상대책위원을 지냈으며 그에 앞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이게 끝이에요. 와. 많이 건너뛰네. 이게 뭐 어떻게 공군 이런 게 법무관에서 네. 바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당 대표로 건너뛰네요. 비대위원장. 이거 국민들이 이걸 보고 야 그래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대표였지 법무부 장관 했지 이러면서 끝날지 야 이건 진짜 검사 얘기 쓰면은 자기가 불리한 걸 알고 좀 꼼수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강릉 비행장이 있었으면 네. 윤석열 검사가 그 2학년 때 강릉지청에 근무했었는데 그 전에 안 겹치나 시기적으로 그때부터 알고 있었나? 그때부터 알고 거기가 있어. 윤석열 검사 94년 예. 인관이니까 이거 뭐 따져봐야겠네요. 네, 그것도 따져봐야겠는데. 겹치는 게 있는지. 겹칠 수도 있겠는데 강릉에. 그러니까 윤석열 하면 한동훈이고 한동훈 하면 윤석열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게 노상훈 수첩에 이 수거 대상자 뭐 명단 그 플러스해서 그 내란의 밤 때 체포하는 그 인사 중에 한동훈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게 유일한 차별점이죠. 그렇죠. 사실은 나 죽을 뻔했어 뭐 이런 12월 얘기. 3일 날 비삼 개헌과 관련해서 네. 거기서 갈라진 거죠. 그래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네. 그 중간에 조금 갈팡질팡했고 비상계엄 그 해제에 찬성하고 탄핵 소추에 찬성했다는 게 유일한 차별점이고 네. 나머지는 아니 심지어 그 배우자하고도 너무너무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차별화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뺐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의도적인 차별화인데 예. 그게 얼마나 통할지 그리고 예. 이 사실상의 경력의 대부분이 검사밖에 없는 사람이 그 검찰총장도 검사니까 그만두고 10개월 만에 대통령 돼서 이 꼴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경력이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을 또 뽑아주겠느냐. 그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취약점이에요. 가장 약한 그렇죠. 지점이에요. 약한 지점이죠. 네. 검사 출신 대통령 뽑아놨더니 나라 꼴이 이게 뭐냐라는 얘기. 또 검찰 권력이 어제도 이 탈북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선고유예 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와, 이 검찰 권력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김성훈 차장 이 영장만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세 번이나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거는 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보여요. 검찰 수뇌부의 연계 사실 이게 같이 엮여 있구나. 그거 말고는 영장을 기각을 저렇게 연거푸 한다는 거는 어떠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수뇌부는 사실은 검찰의 속성상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총장.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어떤 최정점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검 차장이 뭐 2인자라고는 하지만 네. 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못 해요. 저렇게까지. 그럼 그 생각하니까 더 이제 수상하고 이제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 그거 외에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뭐 수사의 필요성이나 현 상황과도 맞물려 봐도 네. 연거푸 영장을 기각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하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영장 청구해야죠. 지금 말이 돼요? 3번이나 그것도 네. 일주일씩 막 묵혀놨다가 기각한다는 거는 그게 무리라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기각할 사유가 있으면 바로 했지. 그렇네. 그것도 묵혀놓고 네.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거 이제 뭐 공수처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검찰은 계속 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게요. 지금 태도로 뭐 봐서는 보안 수사로 해서 그럴 것 보안 수사도 하고 뭐 했는데 이제 보니까 폰 다 확보했지 않느냐. 증거인멸 우려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반려했다 이런 얘기. 서버를 확보 못했는데 뭔 소리야?
제일 중요한 건 서버인데 우리 알고 말이 싶어하는 안 되는 거죠. 소리죠. 그거는 아. 그거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든 지금도 우리가 보더라도 야, 지금 이 내란의 사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이건 똑같다라는 건데 한동훈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동훈이 검사 경력을 21년 한 검사 경력을 뺐다고 해서 국민들이 맞아 한동훈 뭐 했지? 근데 뭐 했는지 모르는데 법무장관하고 당대표 하면서 뭐 계속 그러대 윤석열하고 각 세웠네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건 뭐 자기 인생을 부정하지 않는 한. 아니 오히려 검사 경력 뺐다고 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모든 매체가 다 쓰고 있습니다. 21년 한 줄이라도 경력. 쓰지. 뭐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후 법무부 장관 요렇게 뭐 한 줄이라도 썼으면 오히려 논란은 안 만들었을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으로 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동훈까지 등판 준비하고 있다. 네. 이준석 뭐 의원은 이미 일찌감치 이제 출마 선언하고 개혁신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을 놓고 보면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거기다가 한동훈 거기다가 뭐 이준석 개혁신당 쪽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아 그럼요. 이미 대선 전국이죠. 보수에서 뭐더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탄핵 안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구시초 찾아오고 있는데 속으로는 아 이거 어떻게 표를 모을까? 그러니까 입하고 발하고 따로 노는 거죠. 입은 탄핵 절대 안 된다, 안 될 예. 거다 그러고 있지만 발은 이미 뭐 대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모임 있다 그러면 김문수 장관 모이는 곳 있는 곳에는 진짜 수십 명씩 갈 것 같아요. 이제는 보니까. 오세훈 시장 때보다 10명 더 왔잖아요. 역시 그래. 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잖아. 역시 1등이 오니까. 1등이 오니까 다르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속보이는 행동, 속보이는 언행을 다 보고 있다. 이건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찰 얘기하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새벽 1시 30분쯤에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했죠. 그때 뭐 기습 출석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도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김 전 장관이 출석하기 전에 윤석열과 또 김주현 민정수석 또 검찰과 소통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읽어드리면 김 전 장관 아내 명의 휴대전화로 김 장관에게 검찰이 지난해 12월 6일 처음 연락해서 출석을 요구를 했고 1시간 11분 뒤인 8시 36분쯤에 12월 6일 8시 36분쯤에 김 전 장관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출석 여부에 대해 대통령과 통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후 김 전 장관이 윤석열에게 전화해서 지금 출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 이런 답을 했고 김 전 장관이 이 김주현 수석한테 전화해서 출석 여부를 상의했다는 겁니다. 자, 김주현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김 수석이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 전 장관과 검찰 출석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김 전 장관의 그러니까 김용현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수석이 거짓말을 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형님? 아니 그런데 네. 그 검찰에 출석 전에 김용현 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은 김주현을 언급하면서 거기하고 상의해봐라.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스토리의 전개가 당연히 그렇게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스럽다. 전개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 김용현이 내란 수계하고 상의 없이 검찰 출석을 한다? 일단 공수처로 갈지 경찰로 갈지 그때는 서로 세 군데가 경쟁할 맞아요. 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느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출석할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내란 수기하고 당연히 의논을 하죠.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민정수석하고 상의해보라고 그러죠. 본인이 거기서 바로 판단 안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있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민정수석하고 상의해봐라. 그러면 여기서 조율을 가운데 해서 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할지를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검찰과 김용현 사이를 조율을 하고 그거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다. 이건 너무 자연스럽죠. 아하. 그게 안 그렇게 돌아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김주현 수석이 국회 나와서 했다는 얘기, 그거는 김주현 수석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다. 전혀 자기는 뭐 일체 관여한 바 없다. 그건 너무 부자연스러운데요. 아, 제가 관여하지 않는 게 듣기에는.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검찰과 뭐 대통령실, 대통령까지 조율하는 자리, 민정수석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검찰을 사실상 통제해 왔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이제 부작용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사실상 운영이 네, 되어 운영이 왔죠. 되어 왔기 네. 때문에 또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윤석열이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검찰을 또 틀어지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부활했고 김전을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출석 여부를 두고 김주현 수석이 검찰과 소통과 조율을 통해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내라는 이 사태 이후에 그거는 너무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나요? 주로? 예. 그러면은 이 김전 수석도 이 내란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소통을 검찰과 했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예. 관여 부분은 완전히 수사 공백 상태잖아요. 맞아요. 지금 완전히 비어 있죠. 그 부분. 그렇네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당연히 밝혀내야 된다. 검찰이 근데 이 부분도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네 보면 이것도. 이 정도 사태가 벌어졌으면 네. 정말 검찰 수뇌부든 이 수사를 관장하는 사람이든 이른바 검찰 조직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사하면 안 돼. 근데 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야. 본인들이 나만 소중해. 네. 검찰 조직이고 뭐고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여태까지 뭐 이제 다 했는데 나의 안전 네. 이게 최우선이에요. 음. 제가 보기엔 태도가 딱 그거예요. 정말 검찰 조직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 뭐 과거에 했던 기능이나 역할을 계속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이건 다 그 수뇌부들이 자기 내가 살아야 안전을 돼.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국민의 신뢰를 이제부터라도 얻고 싶다. 우리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려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수사를 여기저기 막 하면서 지금 난리가 그럼요. 났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자기 살도 도려내야지. 뭐 자기 식구라고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닙니다. 저 뭐 누구도 검찰 스스로 검찰 수뇌부 누구라도 네. 잘못한 게 발견되면 잡아 넣습니다. 그렇네요. 보여줘야지. 자기 살 베어내면서.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이 비화폰 관련해서도 서버 뭐 이 국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김주현 수석과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드러내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게 비화폰을 가지고 검찰 비화폰 가지고 내란 세력들과 어떤 소통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밝혀지는 게 좀 무섭고 두렵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막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가능성도 뭐 합리적인 있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모습이 검찰의 지금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검찰 조직을 살리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만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이 있어. 그러면 지금 박세현 고검장이 지금 단장의 본부장이잖아요. 네. 박세현이 쳐야죠. 총장이 됐던 뭐 대검 차장이 됐던 법무부 장관이든 뭐 네. 차관이든 쳐내야지. 하하.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게 이제 안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박세현 고검장까지 연루돼 있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 누가 났어야 돼, 그러면 부본부장이라도 쳐야지. 그렇네요. 그게 전혀 움직임이 안 네. 보이고 있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얘기를 이어가면 이 명태균 얘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중앙지검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송이 됐지 않습니까? 이송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프로세스를 아시니까 창원지검이 우리 역부족입니다라고 넘기는 네. 것인지 아니면은 위에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넘기는 것인지 일단 창원지검이 잘못한 거고 잘못했다. 네, 이송할 거면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으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이송을 하려면 진작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딱 12월 3일 날 명태균, 김영선 의원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 기소된 내용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이름도 모르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한테 돈 받았다. 아니 뭐 받았거나 말거나 뭐 기소 딱 거기까지만 하고 바로 이송했어야지. 근데 계속 가지고 있었죠. 너무 끌었잖아요. 이제 와서 이송한다고? 네. 뭐야 그럼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아. 그리고 대부분의 그 관련자가 서울 등지에 있어서 이송한다고 핑계를 댔는데 아니 가장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는 역시 여전히 창원 쪽에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재판도 계속 창원지법에서 받아야 그렇네요. 되고 그 되질 필요성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불구속인 사람 보고 오라고 하는 게 낫지. 그것도 그렇네요. 네. 구속된 사람 화상으로 요즘 하진 않죠. 화상 신문. 그거는 대질 조사가 좀 이상하지. 그건 대질 조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아무리 AI 시대고 뭐 그렇게 대질은 하지만 딱 앉혀놓고 하는 예.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명태균 스캔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네. 9월 5일 날 작년 9월 5일에 그 다음에 창원지검에서 한다 그럴 때 이거 안 된다. 이 정도 사이즈면 중앙으로 갖고 와서 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 언론의 관심 내지는 언론 취재를 조금 방해할 목적으로 창원에서 하기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머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뭐 가서 뻗치기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서울에서 할 때만큼은 보도량이 많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너무 시간을 끌었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럼 왜 갖고 왔냐? 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런 사건은 그걸 이제는- 창원지검에서 핸들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멀어 일단 대검하고의 거리도. 그렇죠. 서울중앙지검만 해도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만 총장과 서울검사장은 중앙검사장은 정례회의가 있잖아요. 그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대면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의논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까우니까 뭐 예, 바로, 보고 바로 오고. 옆이니까 예, 길만 예. 건너면 되니까. 아하.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건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네. 글쎄 이게 지금 그 결단을 어떻게 내릴지. 근데 이거 어물쩍 그냥 대충 수사했다가는 대선 이후에 누가 대선 이기더라도 특검 수사나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죠. 이번에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 검찰이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제 김건희 수사 네. 또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게 지금 보면은 김상민 전 검사 관련해 가지고 와 명태균과 김건희가 이제 맞짱 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까지 우리가 목도를 했고 김영선과 11번 연락을 했다. 김건희, 김영선 사이에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의 이 상황들이 너무나 짙어지고 있어요. 의혹 자체가. 그리고 예. 그 통화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역대 보수 정당 역사상 제일 많이 이길 거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묻죠. 누가 하요?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랬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김건희 혼자 어떻게 하냐고. 적어도 관련자, 네. 이른바 친윤 핵심이라는 사람들의 관련성이 통화 내용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수시로 의논한 거지. 그렇네. 어. 그 판을 같이 이제 짜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윤핵관하고 김건희는 수시로 의논하면서 판을 짠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판을 짠 거지.
총선 깨질 판을 머리 나쁜 사람들끼리 그 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갖고 네. 야 이러면 여기는 누구 공천하면 이겨 말도 안 되는 죽을 수만 계속 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명태균 오히려 판을 더 잘 보고 있었다는. 아 그렇죠. 우리가 훨씬 본 거 아닙니까?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물론 네. 본인의 욕심 뭐 깨끗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네. 명태균이 깨끗한 사람이야 어디 깨끗해 아니죠. 하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최소한. 네. 바보는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명태균의 이 언쟁,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진짜 능동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네. 김영선과 또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공천된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이번만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덮고 가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간다?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 수뇌부는 검찰 조직은 하나도 일도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조직을 살아간다, 조직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은 초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